안녕하십니까. 태극기 국민 여러분, 꽃샘 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주 토요일이면 대한문에서 만나는 애국 동지들입니다. 3월 1일 3.1절 우리 대집회에서 다 나오셨죠. 바로 그 전날 있었던 하노이 미국 북한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우리들이 많이 반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쪽에 김정은이, 남쪽에 문재인이가 서로 짜고 트럼프 대통령을 속여 먹으려는 그런 사기 평화 쇼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회담을 깨물어서 오히려 김정은이의 목에다가 목줄을 걸어가지고 이제 미국의 페이스대로 북한을 끌고 가고 형국이 바로 그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3대 세습 김씨 왕조 체제를 과연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 남쪽의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정신줄이 나간 것 같습니다. 국정운영 지표 엉망입니다. 정말. 자, 여러분, 수출 2월달에 11% 하락했습니다. 3월달 20일까지 이미 5% 하락했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수출을 이끌어온, 우리를 먹여 살려온 반도체 수출이 1월달부터 3월 중순까지 벌써 25%나 줄어들었습니다. 경제 정말 문재인이 내려오는 것보다도 대한민국 경제가 먼저 망하는 게 아니냐,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이 무능하다는 말도 부족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예 국정 운영을 포기한 정부, 장갑은 얼마예요? 정신이 나간 정부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마 보지 못하셨을 텐데 인천시 의회가 이거 뜯어가지고 장갑 쓰고 찍어. 어젠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입은 피해를 정부 보고 보상해 달라는 겁니다. 63년 전에 여러분 69년 전에 있었거든요. 아니 보상을 요구한다면은 남한을 침공해서 탱크를 밀고 인천 시내를 점령한 김일성이한테 해야 되고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그놈 손자 김정은이한테 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입니까? 자, 민주당 출신 포천시장이란 놈은 지난주에 그때 김일성이가 따라 내려와서 며칠 묵고 간 그 집을 김일성 별장이라고 복원한다고 예산 54억이나 마련했습니다. 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사는 민주당이라는 자식들은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자, 애국 여러분, 자, 김정은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 그런데 자, 제가 어르신들한테 심각하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또 문정은이 잠깐 기다리십시오. 자, 문재인이 그럼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어떤 어르신이 저를 찾아와서 어이 곽의원, 태극기 지금 3년째 흔들고 있는데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아마 그런 좌절감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 배움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짧은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같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 그것도 눈을 좀 넓혀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어떤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6년간 일본 업체한테 식민지 우리 조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미국의 핵폭탄 2발입니다. 그러나 조금 거슬러 가보면은 5년 전 40년 말에 일본이 아주 간이 배밖에 나와서 동아시아 전체를 자기들이 한번 먹고 태평양의 패자가 되겠다고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역시 태평양 세력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에 대들었던, 그래서 그날부터 5년 동안 미국과 일본 전쟁했고 계속 지는데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예량상살 무기, 핵무기 두 발로 일본을 굴복시키고 우리는 광복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바로 그 역사가 지금 이 시점에 반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시진핑이라는 큰형님을 뒷배로 두고 이 김씨 일가가 깜냥도 모르면서 지기들이 무거워서 들 수도 없는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일본을 위협하면서 동아시아 질서를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는 ICBM을 만들었다고 미국을 때리겠다고 협박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업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사적인 열강들의 어떤 세력 균형, 역학관계 속에서 지금 미국은 북한을 평정하겠다고 나선 것이고, 바로 하노이 회담 결렬이 북한 평정의 첫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담이 결렬되는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노란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북한이 해야 할 핵무기 일정, 그리고 그 핵무기를 폐기했을 때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 원조 방안을, 혹시 영어를 모를까봐 영어와 한글 두 종류로 적어서 노란 봉투를 주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필리핀으로 갔던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몇 주일 후에 평양에서 다시 실무회담을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기레기 언론들은 트럼프가 회담은 깼지만은 계속 대화 의지를 갖고 조만간 북한을 만나기로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숙제를 준 겁니다. 야, 김정은이 너 일당들 숙제 빨리 해서 몇 주 안에 숙제 다 했다고 보고해서 평양에 내가 갈 테니까 회담하자. 그 몇 주이라는 게 보통 3, 4주 아닙니까? 이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 이달 말에 김정은이는 미국 트럼프가 제시한 그 숙제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해답을 내놔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 어떤 선택이 있겠습니까? 자, 첫째는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 리스트 다 만들고 핵무기 폐기 절차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미군 수천 명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사찰 검증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선택 방안은 지금 동창리에 발사장을 크레인을 세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 다 완성하고 그럼 3단 ICBM 로켓들을 가져다가 조립을 하고, 그래서 난 우리 그냥 못 죽는다 같이 죽자 그러고 정말 미사일 한 방 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 대한민국의 주변에 배치된 미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들이 바로 북한 폭격에서 북한은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선택. 그동안 북한이 잘해오던 것. 대화한다고 그러고 또 공갈치고 시간 벌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시간 벌면은 혹시 트럼프가 내년 재선에서 떨어져 버리면 또 어떻게 넘어갈까? 자, 이런 세 가지 방안. 그러나 지금 북한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사회가 엄청 동요되고 있고, 저 아직 어린 놈이 말이야, 뭐 베트남 갔다 오면은 뭐 쌀을 50만 톤 갖고 온다 그러고 까불대더니 완전히 잘 됐다 그러고 지금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천리만 민방이라는 이미 제3의 단체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시간 벌려고 그러다가는 김정은이 한두 달 안에 내부 쿠데타로 쫓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도 미국이 들어서 질서 유지군으로 미국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옵션에 공통된 하나의 사항이 있죠. 바로 이란, 이안, 삼안 뭐든지 미국 군대에 의해서 북한 평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언제가 될까요? 그건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무슨 예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유튜브 열심히 보시잖아요. 그 군사안보 전문가는 장호석 소령이 하는 이한방송 같은 걸 들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전망을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빠르면 일주일, 한 일주일, 2주일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또 어떤 분은 길어봤자 저도 한두 달이면은 김정은이가 어떤 답안을 내놓는다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입니다. 자, 그런데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은 여기 문재인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죠. 물러나겠습니까? 지발로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문재인 저 일당이 북한의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고정 간첩들하고 뭔가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가 대한민국 광복이 행복이 두 발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지만은 대한민국 독립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냥 우리 가만히 있는데 그냥 대한민국 정부 만들어줬습니까? 아니죠. 일제에 강점되고 나서 수많은 백성 민초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독립운동을 하러 떠났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의 순국이 있어 젊은 청년들은 저 만주 벌판에서 장개석 국민당 정부군과 함께 일본에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초대된 이승만 박사가 미국 워싱턴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열강들을 상대로 외교 노력을 펴서 대한민국이 독립해야 될 얘기를 그 선전활동을 30년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전후 처리를 논의한 포츠담 회담, 얄타 회담에서 장개석 총통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각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고생하시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얘들이 우리한테 이미 보여줬지 않습니까? 얘들이 우리한테 한 고대로 해주면 됩니다. 촛불이라고 해서 광화문 광장에 밤중에 컴컴한 밤중에 촛불 들고 모여가지고 소주 처먹고 술 취한 채로 난동을 부리던 저 촛불 집회 우리도 그대로 갚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백주 대낮에 평화의 상징인 홍익인간의 상징인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100만 명이 나오셔서 서울역에서부터 시청, 광화문, 청와대 양쪽을 메우고 일주일만 농성을 하면은 문재인 내려올 겁니다. 끌어내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뭔가 북한의 변동이 곧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날 그 소식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에 손을 잡고 이 태극기 집회의 성지인 대한문 광장 나오셔서 문재인 끌어내리는 일주일 농성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생도 멀지 않았습니다. 곧 끌어내립시다. 박 대통령 구출하십시다.